자, 오늘도 이어서 공포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포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이제 3월 지나고 4월이잖아요. 이제 진짜 봄이 왔거든요. 봄 하면은 또 뭐죠? 꽃! 꽃 하면은 또 사랑? 봄 하면 또 연애. 또 우리 벚꽃이 오면은 또 연애를 해야죠. 데이트 가기 좋은. 그래서 우리 또 연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화진선녀는 또 신들린 연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신나게 지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벨라 씨랑 저랑 막 노처녀로 지금 남아있고 우리 이PD는 유부남이니까 사실 연애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연애를 하고 싶나요? 하고 싶죠. 연애는 항상 하고 싶습니다. 이상형이 소년미와 남자미가 공존하는. 그 반응 뭐죠? 알겠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사연이 연애와 관련된 공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연애인데 공포요? 그치. 와, 장르가 상당히 다이나믹하네요. 연애하고 싶어요? 이 사연 들으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명윤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제 인생이 달라진 건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파혼을 당하고 극도로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멘탈도 약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던 시점이라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그냥 가볍게 친구라도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남자와 연이 닿았는데 그 남자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호감도 표현하고 또 자상하기도 하다 보니까 윤아 씨가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알콩달콩 잘 지냈었대요. 물론 다투기도 했지만 여느 커플들처럼 사이도 너무 좋고 막 진짜 우리가 천생연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당시에 남자친구가 윤아 씨의 차를 몰고 함께 드라이브를 가던 중에 쾅 하고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던 거예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는 연기로 가득 덮이기 시작했고 다행히 윤아 씨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크게 부딪혔으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윤아 씨가 겨우겨우 눈 뜨고 정신 차리려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괜찮은지 옆을 막 힘들게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윤아 씨를 흔들더니 야 정신 차려 빨리 자리 바꿔 빨리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리를 바꾸자고?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윤아 씨가 얼떨결에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리를 바꿨는데 차가 윤아 씨 명의잖아. 이후 보험 문제 때문에 윤아 씨가 직접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사고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서 어쨌든 모든 잘못은 다 윤아 씨가 뒤집었었대요. 헐, 뭐야? 근데 남자친구 말로는 이제 명의가 네 차니까 네가 했다고 해라 라고 해서 그 사고 나서 그 정신없는 틈에 이 사람은 막 남자친구 괜찮은지 이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야 빨리 정신 차려 그러니까 자리 바꾸자고. 빨리 자리 바꿔 해갖고 바꿨던 거야. 심지어 차도 폐차를 시켰대요. 그 정도 사고였던 거예요? 당시에 생전 없었던 너무나도 큰 사고에 놀라기도 했고 또 그때 남자친구가 뭔가 좀 빨리 자리 바꿔 했던 게 좀 정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던 이 윤아 씨가 남자친구랑 궁합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당시에 사주를 보게 되셨는데 사주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전혀 문제없다 둘의 궁합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생연분이에요. 개띠와 소띠가 만났으니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윤아 씨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고도 나고 또 남자친구가 이런 정 떨어진 행동도 하고 라고 했는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아유 우리 아가씨가 너무 예민하네 그건 남자친구 사주에 올해 형살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윤아 씨는 안 다쳤잖아 그럼 됐지 둘이 예쁜 사랑 하길 바랄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
형살이 들었다고 하고 아 그래서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나 씨가 안심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사고 때문에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다시 흘렀고 그때 남자친구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유나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나 씨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구상을 하던 중이었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도 그 가게를 함께 하고 싶다면서 자신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동업 개념으로. 그치. 그러니까 동업을 같이 하자고. 근데 동업은 동업인데 야,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어딨어. 내 사업도 지금 이렇게 벌려놨는데 너 어차피 가게 하려고 모아둔 돈 그거 있잖아.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고 대신 서류상 모든 명의나 이런 거는 유나 네 이름으로 다 해. 그럼 됐지? 대신 내가 도와주면서 운영은 같이 해줄 테니까 너는 회사만 다녀봤지 네가 뭐 사업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같이 돈 벌면 얼마나 좋아. 내가 너 돈 진짜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고? 라고 물어보면서 뭔가 찜찜한데? 당시에 작은 가게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유나 씨는 남자친구가 도와준다는 말에 솔깃했고 물론 돈은 자신이 다 내긴 하지만 어차피 서류상 대표라든지 명의는 다 유나 씨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이 유나 씨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분야가 완전 딴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 이모 혹시 그 신점 잘 보는 무당한테 가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왜냐면은 분야가 다르니까 혹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럼 걱정 당연히 되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친척분이 유나 씨를 대신해서 점을 보고 왔는데 딱 전하시는 얘기가 유나야 절대 하면 안 된대. 그 남자 너 등에 칼 꼽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유나 씨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좀 혼란스러웠대. 그치, 왜냐면 사주는 막 천생연분이다 막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은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와닿았던 게 당시 남자친구가 사업이 나날이 갈수록 안 돼가지고 유나 씨한테 돈도 이미 빌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복잡해진 유나 씨는 남자친구에게 같이 동업을 하지 못하겠다. 나 동업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아니 너 왜 그러냐. 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업을 집중 못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또다시 말다툼을 주고받게 되었고 짜증이 난 유나 씨는 결국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대요. 남자친구는 그 이별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절대 이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너무 심하게 매달렸고 당시에 그래도 정이 남아있었던 유나 씨가 다시 그래 잘해보자. 제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니까 찐사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둘은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또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둘은 또다시 이별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남자친구랑 다투거나 아니면은 아 그냥 이럴 거면 헤어져 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문자로 욕을 막 쌍욕을 보낸다거나 유나 씨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빌거나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 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또 문자로 욕을 한다거나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진짜 막 욕했다가 빌었다가 막 너 나랑 헤어지면 가만둘 거야 했다가 또 빌었다가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고 당시에 이 유나 씨도 조금은 아무래도 만났던 정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었는데 나중에는 폭력까지 남자친구가 결국에는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는 그럴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남자친구를 그냥 진정시키고 달래는 식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그때 유나 씨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 이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었대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또 잘 알면서 그 사람이 또 울고 불고 막 무릎 꿇고 또 이렇게 매달리는, 그치, 매달리는 모습 보면은 또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까까지 막 폭력 쓰고 했던 그 사람이 또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나 씨도 자기도 또 뭔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정 떨어지고 막 보통 연인들이 또 그렇잖아요. 물론 이 커플은 좀 심한 경우지만 그래서 유나 씨도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둘은 헤어지기가 정말 더더욱 어려워졌었다고 합니다. 유나 씨 말로는 당시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용안들을 찾아가서 뭔가 물어도 보고 좀 알아보고 했을 텐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했고 결국 유나 씨는 아쉬운 대로 유튜브에다가 비방 같은 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안전 이별하는 방법이나 남자친구 떼내는 방법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이런 비방 같은 거를 이것저것 시도를 다 해봤었는데 당시에 찾아본 걸로는 검은 인형을 사서 배를 가른 다음에 그 배 안에다가 남자친구의 생년월일을 쓴 다음에 어디다 몰래 둬라. 라든지 아니면 신발 안에다가 너 생년월일과 어떠한 내용을 써가지고 신발 안에다 넣어둬라. 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옷을 뒤집어 입고 자라. 뒤집어 입은 채로 자라. 라든지 별의별 비방들이 다 있었는데 효과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비방을 발견하게 됐었고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팔을 그리세요. 발을 그리세요. 거기다가 무슨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해갖고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했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그 그림을 보는데 자기도 소름이 돋으면서 좀 섬뜩했대요. 왜냐면 그 그림이 사람 모양 같은 거를 그린 다음에 목을 자르듯이 목에 선을 쫙 긋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그리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내용과 생년월일과 그런 거를 쓴 다음에 집에서 몇 발자국 나가서 동서남북 집 근처에 그걸 묻어라 라는 그런 비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기도 그걸 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그림인데 진짜 소름 끼쳐.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었던 터라 이분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했었고 진짜 알려주는 대로 집 인근 동서남북에다가 그 섬뜩한 그림과 글자를 적은 종이를 땅을 파서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묻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절박했어요. 그치 그때는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비방은 효과는커녕 이상한 일들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의 집착은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유나 씨 옆에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하고 같이 집안에 있다가도 유나 씨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다거나 아니 뭔가를 가지러 가려고 일어나면은 왜? 어디가? 어디 가려고? 라고 남자친구가 물어볼 정도였대요. 그 남자친구가 변한 거야. 그러면서 나 화장실 갈 거야.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나야 근데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나는 죽어서도 네 옆에 있을 거야. 내가 혹시 만약에 죽으면은 네가 다른 남자 만나잖아? 그럼 나는 해코지 할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고? 너 내 성격 알지? 나는 죽어서도 너 안 놔줄 거야. 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딱 그 시점부터 뜬금없이 그 소름 끼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집착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툼이었으면은 욕하고 막 폭력해 이거였으면은 지금은 집착 심지어 그 비방을 한 뒤로 며칠이 안 됐을 때 밤에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서 그때 유나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 그냥 뭐지 누가 왔나 보지 아 그냥 있어야겠다 했는데 누워 있었는데 띵동 띵동 2번 3번이 더 울렸었고 이 유나 씨가 핸드폰으로 그 CCTV 어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는 CCTV에 비친 모습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잔뜩 보였었다고 합니다. 해외니까.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갖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부터 발작하듯이 초인종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거 누가 장난치나? 남자친구가 장난치나? 나 놀래키려고? 라고 해서 바로 벌떡 일어나갖고 문을 확 열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뒤돌아서 딱 하는 순간 귀신이면 문 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그렇잖아. 순간 자기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와서 딱 뒤도는 순간 그 생각이. 잠깐만 귀신이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 확 들더래.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후로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면서 유나 씨랑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고 유나 씨 역시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사업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워낙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기도 같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미친 듯이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는 남자친구한테 물을 이렇게 퍼부을 정도로 원래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고서도 자기도 놀랬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별거 아닌 걸로 엄청나게 싸웠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침대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가지고 쓱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가 아야! 왜 꼬집어? 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나 씨. 유나 씨는 잠에 들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나 씨가 아, 뭔 소리야 나 지금 자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너가 나 꼬집었잖아 나 등 뒤에 꼬집었잖아 라고 하면서 너 왜 거짓말 쳐? 해서 진짜 딱 등을 깠더니 등에 빨간 자국들이 이상하게 나 있었고 진짜 누가 핥힌 것처럼 예. 그래서 유나 씨야말로 자기 아니랬다면서 나 자고 있는데 너 이상해 라고 하면 둘이가 그것 때문에 또 싸웠대요. 심지어 또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유나 씨가 딱 잠들려고 하는데 왜 우리 팔을 이렇게 턱 했을 때 팔이 옆에 퍽 부딪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팔을 이렇게 퍽 하면서 유나 씨 배를 엄청나게 세게 내리친 거야. 그래갖고 유나 씨가 너무 아파갖고 배를 잡으면서 아 이러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남자친구는 뒤돌아서 자고 있었대요. 자기는 분명 느꼈는데 그거를. 남자친구 손이라고 100% 생각했는데. 뭐야? 그러면서 남자친구 보고 방금 네가 쳤잖아 하면서 또다시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아 뭔 소리야 지금 뒤돌아 자고 있었는데 하면서 둘이가 또다시 싸웠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싸우면서 피폐해져 갖고 결국에는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요. 경찰까지 와가지고 일이 커지면서 고소까지. 서로? 그래서 남자친구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깜빵가게 생겼다면서 너 때문에 영주권도 뺏기고 추방당할 것 같다면서 인생 책임져라고. 네가 내 인생 다 망쳤잖아 하면서 유나 씨를 미친 듯이 몰아가기 시작했고 네가 나랑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나 영주권 뺏기고 나 추방당해도 그 용서해줄게. 나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네가 헤어지지만 않으면 나 깜빵 곱게 갔다 오겠다. 아니 그럴 거면 헤어지지. 왜 헤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됐고 어쨌든 둘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얘기예요? 그 이후로도 유나 씨가 조카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조카 아기가 놀러 왔었는데 유나 이모네 집 무서워 나 이 집에 있기 싫어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지금 가자 라고 하면서 아기가 펑펑 울고 그래가지고 이 유나 씨도 너무 당황스럽잖아. 어린 조카가 울고. 집이 왜 뜬금없이 무서워. 그리고 여기 있기 싫다면서 이 집 무섭다면서 막 가자고 쫄라대가지고 너무나도 그때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도 유나 씨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뭐 소송만 있다 이 정도만 알았겠지 남자친구라는 건 모르고 근데 불쑥 너네 집 좀 으스스해. 특히 저 계단 저기서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거길 못 지나가겠어.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심각하다고 느낀 유나 씨가
또다시 뭐 친척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무당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게 됐는데 무당은 당장 땅에 파묻었던 걸 다시 찾아내라고. 그 마지막 비방했던 그치. 그래서 유나 씨가 그 주변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 없어졌대요. 아예 찾을 수가 없대. 그때 동서남북으로 다 묻어놨었는데, 예. 근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누구는 이사를 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당장은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너무 궁금증이 저도 가득하게 생기는 그런 사연인데요? 일단 비방이 그게 진짜 뭔지도 궁금하고 그걸로 인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건지도 궁금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때 이게 막 소송이 진행되고 하고 있을 때 당시 유나 씨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삼촌이 나오더니 유나 씨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호통을 친 꿈도 꾸고 이랬었대. 이게 일단은 이 일이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도 진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남자복이 없으시죠. 남자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팔자인 거야. 이 사람의 팔자 자체가 조금은 만나는 남자마다 내가 상처를 입다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남자 잘 만나라 여자 잘 만나라 하는 게 이분이 안 그래도 내 팔자에 그런 게 있는 데다가 또 만나는 남자가 또 기운도 안 좋아. 얘도 막 아까도 막 사고 났는데 막 자리 바꿔 막 그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더더욱 안 좋아지시면서 여기에 이제 불난데 이제 기름을 한가득 부은 게 이제 비방인 거죠. 그럼 완전 잘못된 비방이었던 거네요. 왜냐면은 이게 비방을 이래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왜 우리 그 아까 어떤 사주 보는 사람이 둘이 천생연분이다 막 이랬었잖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분이 그냥 단순 띠나 단순 그냥 사주 뭐 너는 불이네 뭐 너는 물이네 너는 나무네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사주 해석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분들은 사주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도 깊게 보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남자복이 좀 없을 거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그걸 해석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 비방까지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오신 손님 중에서도 이 비방을 유튜브에서 돈 많이 들어오는 비방이라고 해갖고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왜냐면 그분 얘기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는데 집에다가 밥을 이 공기에다가 밥을 한가득 퍼가지고 매일마다 출근할 때 그 밥 펀 거를 집에다가 두고 나가면 부자가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그 뒤로부터 뭔가 좀 이상해. 약간 집에 기운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아니 그게 목적도 모르고 그럼 밥이 의미가 뭐고 왜 그거를 당신이 출근할 때 그걸 도라고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그냥 아무나 와서 드세요거든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서 왜 제사 개념이 왜 어떤 사람들이 막 그거 잡신이어갖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 자기 조상을 스스로 침뱉는 거다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어떤 분이 아니다. 이거 영안 트인 어떤 사람이 그거 제사 때 봤는데 어떤 영안 트인 사람이 제사 때 걸신이어갖고 잡기가 먹는 걸 봤다더라.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잖아. 그럼 조상 중에 걸신이 있나 보지. 그걸 왜 잡기라고 해서 그래. 그거 자기 조상인데. 자기가 해석한 거니까. 그치. 그거는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안이 트인 거지. 영안이 트였다는 거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걸신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아 제사 지낼 땐 걸신이 와서 잡기 가서 먹는구나. 그거는 그 영안 트인 사람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안이 트여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 조상 중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런 조상이 보이겠어. 근데 그거를
저건 내 조상일 리가 없어. 저거는 잡기네? 아, 제사는 잡기 가서 먹는구나. 하다 보니까 그게 와전이 된 거거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집안에 내가 출근할 때 빈집에다가 그렇게 진짜 갓 지은 밥을 고봉밥으로 해가지고 매일 놓고 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매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는 목적이 없잖아. 제사도 아니고. 진짜 그냥 누군가 와서 먹는. 누군가가 와서 일단 드세요. 그게 귀신 도움 받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효과는 진짜 빠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일반인인데 돈을 벌어다주는 도깨비를 자기가 받은 거야. 오. 이거는 제가 직접 봤던 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어떤 무당집에 갔다가 너는 조상신도 아니고 아무튼 복잡해요. 뭐 약간 그런 구미호급의 도깨비 같은 그런 신을 받아라 라고 하고 내가 받게 해줄게 라고 해서 받은 거야. 그리고 와라다다다다다다다. 그럼 잘못된 그냥 귀신을 받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방금 밥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잡기든 뭐든 나 돈 생기게 해주면은 밥 다 갖다 바칠게. 그러니까 귀신 도움 받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방금 그분도 사업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눈이 더 돈 거야 거기서. 더 큰 돈 만지고 싶네 하니까 그 무당도 그러면은 거의 도깨비급의 구미호급의 그거 받아라. 내가 그거 받게 해줄게 하면서 그거를 받게 해줘서 자기가 받았대. 그 받고 나서 몇 달은 대박이 난 거야. 자기가 평생 못 만지던 돈을 그때 만졌대요. 거의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와다다닥 해갖고 정확히 거기에 딱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예시로 그분이 진짜 5개월 동안 100억을 번 거야.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버셨어요. 근데 딱 3개월 만에 정확히 앞에 딱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마이너스 100억이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걸 없애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걸 없애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느 무당도 안 건드리려고 해. 왜요? 그건 왜예요? 그걸 왜 건드려? 그걸 어떻게 건드려? 자기가 받았잖아. 그걸 어떻게 건드려줘? 수습 불가구나. 그거는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도치 않게 자기가 찔려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지.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째가지고 그랬으면 도와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도 다 돌아다녀도 어느 누구도 쉽게 도와준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진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여자분이셨는데 그 사장님이 심각하더라고. 집에 그렇게 자꾸만 이유 없는 그런 밥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안 좋게 하는 비방을 자꾸 친다든지 하면 안 좋다 이거를 보기도 했지만 저렇게까지 진짜 돈에 미쳐가지고 저런 신을 자기가 직접 받은 경우는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 봤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비방도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집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면은 그냥 애교잖아요. 애교. 예. 뭔가 우리 뭐 자녀가 뭐 공부를 뭐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뭐 공부 잘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은 게 어쨌든 터에 관련된 비방이니까 이게 여기 터가 더욱더 좋았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어. 이거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 어쨌든 왜냐면은 왜 방금 이 사연자분의 이게 위험했냐면은 이거를 우리 둘의 연을 그냥 끊게 해주는 비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의 목이 잘리는 그런 그림이면은 이 사람한테 살을 날리는 거거든요. 약간 저주하듯 네, 살을 날려서 끊어지게끔 만드는 비방이거든. 결론은 찢어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찢어지는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악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둘을 갈라놔요. 근데 이거를 갈라놓을 때 그냥 둘을 갈라놓으면 돼, 서로.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빨리 되게 하고 더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한쪽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 살을 던져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는 살을 맞았기 때문에 오 진짜 끊어졌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그게 결국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게 목 잘리는 그림 어떤 섬뜩한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살날린 거라서 그게 남자분도 더 안 좋아지고 그걸 날린 이 사연자분도 더 안 좋아지는 서로 안 좋아지는 네. 완전.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이미 자기가 느낌이 안 좋았다고 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안 좋아지신다고 느끼시거나 하시면은 그때는 사실은 진짜 뭐로 막을 수 있는 거 더 크게 막아야 된다고. 이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가 봐도 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컨디션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내 상태도 이상하고 집도 더욱더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꼭 전문가를 조치를 취해야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그 집에다가 묻었다고 해서 그 집이 물론 중심이 돼서 그 집이 더 안 좋은 건 맞지만 그 집보다는 현재는 스스로한테 안 좋은 거라서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상태를 더욱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문이 살짝 열리면 거기로 같이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조심좀 하셔야겠네요, 사연자분. 그래서 이런 비방 같은 거는 그냥 애교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들어오는 비방이래요. 뭐 지갑에 이런 거 넣어두면 좋대요 했는데 그게 뭔가 막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막 무서운 걸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거 있어요. 행운의 2달러. 그래. 2달러를 지갑에 넣으면 그런- 돈이 많이 그치, 들어온다. 그런 거를 넣고 댕기거나 이 정도면은 그게 괜찮지만 막 그게 아니라 막 뭐 누구의 손톱을 뭐 해갖고 뭔지 알죠? 막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막 이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고양이의 수염을 다 뜯어다가 뭐 그렇게 해갖고 막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어디에 뭐 몸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도 나는 애교라고 봐. 그런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상대방이 막 피폐해졌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막 승진 안 됐으면 좋겠어. 아, 막 그런 거. 난 만년 2등이니까 1등이 내가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봤을 때는 귀신의 도움으로 잠깐은 순간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귀신은 주면은 받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거라서 내가 얻는 게 있으면은 나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줘야 되는 게 절대 내 계산법대로 되진 않습니다. 테이크가 거의 2~3배, 4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나 돈 잘 벌게 해줘. 그럼 귀신이 오케이 딜 했을 때 나는 돈을 얻지만 엄청난 거를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좋게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가지 예로 갑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제가 어제 빙의굿을 했었는데 이 썰은 아직 확실하게 어느 정도 풀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천천히 풀 건데요. 내가 귀신의 특징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났어. 그 귀신이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귀신이긴 하지만 진짜 여자들이 반할 만한 정말 멋있는 호감 있는 선비의 30대에 정말 잘생긴 귀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말투나 그런 것도 너무나도 되게 교양 있고 내가 그렇다네 알겠네 완전 진짜 드라마 보듯이 너무너무너무 교양 있고 멋있고 자신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진짜 갓에다가 옥색깔 도포를 입고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묘사하는데 거의 진짜 배우야 배우. 상상이 가게끔. 상상이 가게끔 막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빙의가 된 그 살해자의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분은 그런 거 관심도 없는 분인데 갑자기 빙의가 돼갖고 그 선비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멋있어. 이게 만약에 귀신이 아니라 만약에 동시대에 만났으면은 혹시 뭐지 했을 것 같아 좀. 네, 거의 사극에 강동원이 전우치 약간. 거의 여진구급인 거야 사극에서. 행동도
너무 품이 있어. 너무 품이 있어. 막 자네라고 하니 미안하오. 아가씨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때 세상에 알겠다고 잘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갈 때 있잖아. 몸에서 빠져나올 때 퇴마할 때는 쫙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보고 내가 순간 와 여진구처럼 진짜 잘생겼다 하다가 빠져나오는 모습 보고 귀신은 귀신이구나. 진짜 더럽게 나오는구나. 소리를 지르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기 싫어하고 아까까지만 해도 알겠네. 내가 나가겠네. 나도 나가고 싶다네. 너무 멋있게 내가 괴롭히면 안 되지. 몰랐네. 미안하네. 호쾌하게 되게 얘기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살인자가 벨라야. 내가 그동안 벨라한테 미안했네. 나도 그럴 의도는 없었네. 뭐 이러면서 막 얘기 전부 다 해놓고서 나갈 때 되니까 알겠네. 나가겠네. 빼기 시작하니까 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역시 귀신은 귀신이구나.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자기 살아있을 때로 감추고 뭐 하고 자기 살아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런 척을 해도 결국은 산 사람은 아니구나. 약간 잘생긴 바사삭 되는데요? 잘생긴 이미지가 바사삭. 귀신은 귀신이구나를 내가 또 한 번 느꼈어. 왜냐면은 내가 어쨌든 본 귀신들은 다 추한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젠틀한 귀신은 진짜 오랜만에 처음 봤거든. 그래서 와 진짜 동시대에 만났으면은 와 내가 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나랑 대화도 오래 했어 심지어. 그랬는데 와 나갈 때 보니까 진짜 추하게 그렇고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아니 아까까지 그렇게 잘하고 하다가 나갈 때니까 왜 이렇게 기집애처럼 소리를 질러 내가 이랬다니까. 나도 짜증을 내면서 그만해 하면서 근데 진짜 깨끗거리면서 나갔어. 진짜 추한 모습은 다 보여주고 나갔어. 그거 보고 바사삭이네 진짜. 귀신은 귀신이구나를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귀신은 귀신이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더라도 귀신은 귀신이다. 원하는 걸 진짜 얻으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하십시오. 오늘 얘기 너무 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소재들로 많이 있어요. 연애 얘기라서. 연애 얘기와 그리고 장례식장 얘기와. 연애를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운은 섞인다. 그래서 제가 저희 손님 중에서도 어떤 분이 내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 있나? 여자분이셨는데 살해자는 남자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 기운이. 근데 둘이 만났다가 오히려 남자분은 좋아지고 여자분이 급속도로 안 좋아. 여자분은 결국 나중에 빙의 되셨어요. 그래서 빙의 구술을 하셨어. 근데 남자분이 맨 마지막에 밥 한 끼나 먹자면서 내가 사줄게 라는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럼 사달라고 했고 같이 사 먹는데 마지막에 손 한 번만 잡자고 정말 덤덤하게. 그래갖고 여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인데 왜 굳이 손을 잡지? 라는 생각에 하고 손 잡았는데 너 덕분에 내가 나쁜 기운이 다 사라졌다면서 너한테 다 간 것 같다면서 나 너무 지금 홀가분해 이러면서 헤어졌대. 소름 돋아 지금 얘기 듣는데. 그때는 왜 제가 저런 말을 하지? 그렇지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되게 덤덤하게 진짜 왜 우리 정이 남아있어가지고 손을 잡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전달해 주려는 듯이 딱 손을 탁 잡더니 너무 나쁜 놈이네. 너 만나고 내가 안 좋은 기운이 다 사라진 것 같다면서 너한테 간 것 같다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면서 이러고 딱 손 놓고 계산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그 뒤로 말했잖아 여자분은 안 좋아지고. 빙의 9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쉬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딘 분들은 상관없어. 누굴 만나든. 근데 내가 이런 기운을 좀 타고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네.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죠. 분명히. 근데 봄이고 이제 연애를 한참 해야 되는 그건데 오늘 사연 참 망설이게 되네요. 다시 한번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네, 지금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잘 즐겨요? 네, 그럼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유부남이 얘기를 하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